With the fifth pick in the 2021 NBA Draft, the Orlando Magic select 2021년 드래프트가 열리기 전부터 전문가들과 팬들로부터 풍년으로 예상된 배경에는 이른바 빅5로 불리던 특급 유망주들의 존재 때문이었는데, 오클라호마 주립대 출신 케이트 커닝햄과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 출신 에반 모블리, G리그 이그나이트 소속의 젤런 그린과 조나단 쿠닌가, 그리고 곤자가 대학 출신 젤런 석스가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실제로 커닝햄과 그린, 모블리가 나란히 1, 2, 3순위로 디트로이트, 휴스턴, 클리블랜드에 지명되며 드래프트는 예상대로 흘러갔고, 이제 쿠민가와 석스 중 누구의 이름이 다음 순번에 호명될지에 모두가 주목하고 있던 그때, 아담 실버 NBA 총재의 입을 통해 뜻밖의 이름이 호명되었고, 전체 4번 픽으로 토론토 랩터스의 선택을 받은 이는 바로 플로리다 주립대 출신 포워드 스카티 반지였습니다. 203cm의 신장과 221cm에 달하는 윙스팬으로 대표되는 훌륭한 신체 사이즈를 무기로 신입생 시즌 팀에서 핵심 식스맨으로 활약하며 평균 10.3득점, 4리바운드, 4.1 어시스트를 기록한 스카티 반즈는 ACC 식스맨상과 신인왕을 거머쥔 뒤 곧장 NBA 드래프트 참가를 결정했고, 공수양면에 능한 투웨이 플레이어로의 발전 가능성과 훌륭한 워크의식을 높이 산 토론토 랩터스가 그를 예상 밖의 빠른 순번으로 지명하며 반즈는 NBA에 데뷔하게 됩니다. 그리고 토론토가 행한 확률 높은 도박은 완벽하게 적중합니다. 별도의 적응 기간이 불필요한 듯 곧바로 팀에 녹아든 반즈는 루키 시즌부터 주전으로서 많은 출전 기회를 부여받았고, 시즌 74경기에 선발 출전해 평균 15.3득점, 7.5리바운드라는 훌륭한 스탯을 기록. 치열한 순위 싸움이 전개되었던 동부에서 토론토가 5위를 차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며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토론토 선수로는 빈스 카터 이후 23년 만에 신인왕을 수상하는 영광까지 누리는데요. 하지만 이어진 두 번째 시즌, 첫 해의 성공이 무색하게도 야투율에서 크게 저하된 모습을 보이며 지독한 소포모어 징크스에 시달렸고, 한 시즌 만에 달라진 모습에 그가 가진 재능과 잠재력에 모두가 의구심을 갖는 가운데 3년차를 맞이한 반즈는 이러한 시선들을 불식시키는 부활의 퍼포먼스를 선보입니다. 훌륭한 퍼스트 스텝이 바탕이 된 뛰어난 돌파 능력을 활용한 리모텍과 긴 다리를 무기로 한 트랜지션 플레이, 여기에 포스트업과 특히 훅백 상황에서 득점을 마무리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그는 우수한 볼 핸들링과 넓은 시야를 보유하고 있어 플레이메이킹까지 가능한 포인트 포워드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를 돋보이게 하는 또 다른 장점이라면 단연 디펜스 능력. 많은 활동량과 압박을 통해 상대 포지션을 가리지 않는, 게다가 넓은 범위까지 커버할 수 있는 뛰어난 수비력을 겸비하며 드래프트 당시 토론토가 기대했던 공수 겸장으로 거듭난 스카티 반즈는 파스칼 시아캄, 오지 아누노비, 프레드 밴블릿 등 2019년 파이널 우승의 주역들이 차례로 떠난 팀의 명실상부 중심으로 올라섭니다. 23-24 시즌 평균 19.9득점, 8.2리바운드, 6.1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2021년 드래프트 출신 가운데 처음으로 올스타에 이름을 올린 그는 경기당 평균 20득점과 7개의 리바운드, 5개의 어시스트를 안정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선수로 자리 잡은 가운데 25-26 시즌 그동안 들쑥날쑥했던 야투 성공률을 크게 개선시키며 볼륨과 효율을 모두 만족시키는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요. 토론토가 스카티 반지의 팀이 된 이래 줄곧 하위권에 머물렀던 과거와 달리 이번 시즌 좋은 경기력으로 동부 선두권을 달리면서 더 이상 탱킹팀이 아닌 위닝팀의 에이스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 그가 이에 걸맞는 활약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 또 한 번의 영광 재현을 꿈꾸는 토론토의 현재와 미래가 오롯이 스카티 반지, 그에게 달려 있습니다. fourth pick in the 2021 NBA Draft, the Toronto Raptors select 유스팀을 거쳐 18-19 시즌 독일 명문 클럽 알바 베를린과 정식 프로 계약을 체결하며 성인 무대에 첫 발을 내디딘 프란츠 바그너는 어린 나이를 의심하게 만드는 대담하면서도 안정적인 플레이를 펼치며 빠르게 유럽 농구계에서 두각을 드러내는데, 더 높은 무대로의 도전을 갈망하던 그가 택한 곳은 NBA나 다른 유럽 프로리그가 아닌 NCAA 소속의 미시간 대학교였습니다. 곧장 세계 최고 무대를 녹화하는 것이 아닌 미국 농구에 대한 배움과 경험이 더 필요하다고 느낀 바그너의 생각은 결과적으로 탁월한 결정이었고,
급할수록 돌아가기로 마음먹은 그는 미시간 대학교에서 활약하는 동안 슛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등 발전된 모습으로 올 빅10 세컨드 팀을 수상하며 본격적으로 NBA 스카우터들의 관심을 받게 되는데요. 덕분에 2학년 시즌을 마치고 참가한 2021년 드래프트에서 전체 8순위로 형 모리츠 바그너가 뛰고 있는 올랜도 매직의 지명을 받을 수 있었고, 또 한 번의 NBA 형제 듀오의 탄생을 알린 프란츠 바그너의 빅리그 커리어도 그렇게 시작됩니다. 지명된 이후로도 바그너를 주목하는 이는 그리 많지 않았는데, 로터리 픽이긴 하지만 다소 애매한 순번과 암흑기를 겪고 있던 올랜도의 성적, 특히 드래프트 전부터 탑 클래스 유망주로 분류되었고 자신보다도 앞선 전체 5순위로 지명된 드래프트 동기 젤런 석스의 존재가 바로 그 이유였는데요. 하지만 그는 데뷔와 함께 두드러지는 활약을 펼치며 스포트라이트의 방향을 천천히 자신에게 돌려놓기 시작합니다. 리빌딩에 돌입한 팀 사정상 많은 출전 시간이 허락된 덕분에 루키 시즌부터 79경기에 선발로 나서 평균 15.2득점을 올리며 팀의 미래 코어 자원이 된 잠재력을 보여주었던 그는 22-23 시즌에는 80경기에 출전해 평균 18.6득점을 기록, 데뷔와 동시에 팀의 에이스가 된 신인왕 파울로 방케로에 이은 2옵션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소화해냅니다. 그리고 3년차 시즌에는 더 높아진 평균 19.7득점의 기록으로 올랜도가 4년 만에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바그너는 24-25 시즌을 통해 매 시즌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며 리그의 대표적인 성장주가 된 자신이 이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우량주가 되었음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펼쳐 보입니다. 개막 5경기 만에 파울로 방케로가 부상으로 인해 장기간 이탈하게 되면서 1옵션 역할을 맡게 된 바그너는 에이스의 부재라는 팀의 위기를 개인의 기회로 삼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내는데, 그동안 연계 플레이와 효율에 중점을 두던 플레이 스타일에서 벗어나 208cm의 신장이 믿기지 않을 정도의 뛰어난 볼 핸들링을 바탕으로 돌파 능력까지 과시하며 온더볼과 오프더볼에 모두 능한 만능형 플레이어의 진가를 보여주는데요. 이 같은 바그너의 괴물같은 활약은 자신의 부상 회복과 반케로의 복귀 시점이 맞물린 시즌 중반부 이후에도 계속되었고, 그는 시즌 24.2득점, 5.7 리바운드, 4.7 어시스트를 기록, 주요 지표에서 모두 커리어 하이를 달성하며 리그 정상급 윙 플레이어이자 더 이상 반케로의 한 걸음 뒤가 아닌 그와 동등한 레벨에 자신이 올라섰음을 모두에게 알렸습니다. 25-26 시즌 역시 지난해와 다름없는 뛰어난 활약을 이어가던 도중 뜻밖의 발목 부상으로 인해 잠시 쉬어가게 되었지만, 명확해진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윈나우를 선언한 지금의 올랜도 매직은 방케로의 시대가 아닌 방케로 바그너의 시대로 불리게 되었다는 점이고, 이는 드래프트 당시 평범했던 신인을 5년 만에 특별한 존재로 만든 그의 꾸준한 성장세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With the third pick in the 2021 NBA Draft, the Cleveland Cavaliers select 고교 최고의 빅맨이라는 평가 속 아버지가 코치를 역임하고 있던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에 입학한 에반 모블리. 그는 본인의 명성을 대학 무대에서도 그대로 재현해냈고 압도적인 골밑 장악력을 자랑하며 총 27경기에 출전해 평균 16.1득점, 8.6 리바운드, 2.9 블록을 기록, PAC12 올해의 선수와 수비수, 신입생, 퍼스트팀 등 화려한 수상 이력을 자랑하며 컨퍼런스 최고 선수로 공인받습니다. NCAA 무대를 지휘하는 활약 덕분에 일찌감치 드래프트 최대어 가운데 하나로 불렸던 전미 넘버원 빅맨의 행선지는 르브론이 떠나고 암흑기를 거쳐 새 시대를 준비하고 있던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로 결정되었고, 그는 전체 3순위라는 타이틀과 함께 NBA 커리어를 시작합니다. 루키 시즌부터 주전으로 경기에 나선 그는 신인임에도 신장 213cm, 윙스팬 223cm의 뛰어난 사이즈를 무기로 팀 디펜스의 핵심 역할을 담당했고, 공격에서도 자신이 다양한 스킬을 보유한 선수임을 보여주며 평균 15득점, 8.7 리바운드, 1.7 블록이라는 훌륭한 성과를 남깁니다. 시즌 종료 후 치러진 신인왕 투표에서 스카티 반지에 이어 2위에 오르며 클리블랜드 미래의 코어 자원으로 낙점받은 그의 활약 덕분에 구단은 케빈 러브를 벤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었고, 라우리 마카넨을 유타로 보내며 그 대가로 도노반 미첼이라는 새로운 팀의 리더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이로써 도노반 미첼, 다리우스 갈란드, 제라드 알렌, 그리고 에반 모블리라는 팀의 현재이자 미래를 상징하는 이른바 캐브스 빅4를 구축한 클리블랜드는
조금씩 가시적인 성과를 내며 위닝팀으로의 입지를 붙여갈 수 있었고, 이는 특유의 성실함으로 해마다 경기력을 끌어올리며 흔들림 없는 존재감을, 특히 수비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모블리가 있었기에 가능했는데요. 그리고 케니 애키슨 감독이 새롭게 지휘봉을 잡은 24-25 시즌, 에반 모블리는 완성형 선수로의 진화에 성공합니다. 기존의 받아먹기 위주의 제한적인 롤에서 벗어나 향상된 볼 핸들링이 기반이 된 아이솔레이션 플레이를 펼치는 등 스스로 공격 포지션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능력을 선보이며 아데토쿤보스러운 스타일로의 변화를 요구한 팀의 기대에 부응한 모블리는 이처럼 공격에서의 비약적인 스텝업 속에서도 리그 최고의 림 프로텍터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페인트 존에서의 괴물 같은 모습과 빠른 발을 활용해 내외곽을 가리지 않는, 포지션에 구애받지 않는 올라운드 수비수다운 퍼포먼스를 변함없이 과시하며 자신이 공수겸장 플레이어로 거듭났음을 제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시즌 평균 18.5득점, 9.3 리바운드, 1.6 블록을 기록하며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낸 모블리는 클리블랜드를 9년 만에 동부 1위 자리에 올려놓았고, 이 같은 업적을 인정받아 생애 첫 올스타, 올 NBA 세컨드 팀에 이름을 올린 데 이어 그의 커리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업적이 될 올해의 수비수상까지 거머쥐며 팀 동료 갈란드의 찬사처럼 공수 장면에서 7피트 유니콘스러운 한 해를 보내게 됩니다. 지난 시즌과 달리 클리블랜드가 전체적으로 페이스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는 25-26 시즌에도 여전히 리그 정상급 수비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3점슛 성공률을 끌어올리는가 하면 가끔은 볼을 직접 운반하는 등 포인트 가드처럼 플레이하며 대권 도전을 위해 트레이드 등 변화가 필요한 현 팀 상황 속에서 왜 자신이 도노반 미첼과 더불어 팀에서 가장 확고한 지위를 지키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에반 모블리. 5년 뒤 NBA에서 최고가 될 선수가 누구일까라는 질문에 나 아니면 빅터라고 답하는 그의 모습이 허세가 아닌 자신감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다름 아닌 그가 이제 리그에서 절대 외면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With the second pick in the 2021 NBA Draft, the Houston Rockets select 만 16세의 나이에 프로 무대에 데뷔한 이래 매 시즌 발전을 거듭한 끝에 튀르키예 슈퍼리그 명문 베식타스 소속이던 20-21 시즌 경기당 평균 19.2득점, 9.4 리바운드, 2.5 어시스트, 1.7 블록의 기록으로 시즌 MVP까지 거머쥐며 리그 넘버원 플레이어로 인증받은 알페렌 생군. 튀르키예 무대에서 더 이상 머무르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그는 MVP로 선정된 그날 세계 최고 무대를 향한 도전을 결정했고, 이어진 2021년 드래프트에서 전체 16순위로 오클라호마 시티의 선택을 받은 알페렌 생군은 1라운드 픽 2장을 제시한 휴스턴으로 곧바로 트레이드되며 그렇게 H타운의 일원으로 NBA 커리어를 시작합니다. 꿈에 그리던 NBA 입성에는 성공했지만 생군이 넘어야 할, 극복해야만 하는 것들이 많았는데 페인트 존에서의 공격력이나 적극적인 리바운드 가담은 분명 큰 장점이었지만 경기당 평균 1개도 되지 않는 3점슛과 전무한 수준의 미드레인지 능력은 현 NBA 트렌드와는 맞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생군은 이 같은 일종의 편견들을 비웃으며 자신이 얼마나 현대적인 빅맨인지, 시대에 가장 부합하는 플레이어인지를 이내 코트에서 증명해 보입니다. 루키 시즌 72경기 출전에 평균 9.6득점, 5.5 리바운드를 기록하며 가능성을 보여준 생군은 완전한 주전으로 올라선 2년차 시즌 더블 더블과 트리플 더블에 관한 최연소 기록들을 하나씩 갈아치우며 리그가 주목하는 빅맨이 되었고, 세 번째 시즌이었던 23-24 시즌을 기점으로 완전히 포텐셜을 폭발시키며 휴스턴 로켓츠 리빌딩의 핵심이자 새로운 에이스로 등극합니다. 생군을 상징하는 시그니처 스킬인 스핀 무브에 이은 훅슛 혹은 플러터로 대표되는 공격력은 신장 213cm, 체중 130kg의 강인한 피지컬이 바탕이 되어 그를 페인트 존에서만큼은 리그 최고 수준으로 만들었고, 여기에 화려한 피벗 동작이 더해지며 상대를 더욱더 곤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생군을 더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은 뭐니뭐니 해도 그의 다재다능함. 뛰어난 농구 지능과 시야를 보유하면서도 베이비 요키치라는 수식어에 걸맞는 화려하고 창의적인 패스를 뿌릴 줄 아는 생군은 컨트롤 타워형 빅맨답게 게임 조립까지 책임지며 이메 우도카 감독이 구사하는 전술의 핵 역할을 담당했고, 이 같은 그의 활약 덕분에 제임스 하든의 시대가 끝나고 침체기에 빠져있던 휴스턴은 빠르게 서부의 강호 자리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평균 20득점, 10리바운드 이상과 5개의 어시스트를 올릴 수 있는 빅맨이 된 생군은
프랜차이즈 역사에 전설로 남아있는 빅맨들인 하킴 올라주원, 야오밍과 동일한 만 22세 시즌에 첫 올스타에 선정되며 그들을 잇는 후계자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연출하고 있는 가운데 25-26 시즌 그는 또 한 번 스텝업된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자신을 AB에 머물도록 만들었던 요키치와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였던 3점슛 정확도를 높이며 볼륨을, 득점에 제대로 눈을 뜬 아멘 탐슨과 케빈 듀란트라는 역대급 스코어러의 합류 효과를 누리며 어시스트 역시 증가시킨 생구는 여전히 휴스턴 로켓츠가 선보이는 조직적인 플레이의 중심에 서며 그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역대 단일 시즌 최강팀들을 소환할 정도로 리그를 씹어먹고 있는 오클라호마 시티가 마치 파이널 우승 트로피를 이미 따놓은 것처럼 보이는 현 리그 판도에서 그들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팀으로 거론되고 있는 덴버의 니콜라 요키치가 샌안토니오의 빅터 웬반야마가 있다면 휴스턴 로켓츠에는 바로 그들이 자랑하는 빅맨 알페렌 생군이 있습니다. With the first pick in the 2021 NBA Draft, the Detroit Pistons select 스카티 반지, 데런 샤프, 오제스 무디 등 훗날 NBA 선수가 되는 5성급 유망주들이 가득했던 고교 최고팀 몬테베르데 아카데미. 하지만 수많은 유망주들 가운데 슈퍼 탤런트는 따로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케이드 커닝햄이었습니다. 미식 축구를 병행하며 소화했던 쿼터백으로서의 경험은 그에게 가드로서 중요한 덕목인 넓은 시야와 경기 운영 능력을 선물하였고, 이 같은 장점을 바탕으로 전미 넘버원 고교팀의 주전 포인트 가드이자 가장 각광받는 유망주로 거듭나면서 당연히 명문 대학팀들의 끊임없는 제안이 이어졌는데, 커닝햄의 선택은 러브콜을 보낸 대학들 대비 이름값은 떨어지지만 형 셰넌이 코치를 맡고 있던 오클라호마 주립대였습니다. 대학 입학 후에도 고교 최고 선수라는 이름값에 걸맞는 활약은 이어졌고, 그는 신입생 시즌 20.1득점, 6.2리바운드, 3.5 어시스트, 1.6 스틸을 기록, 신인상과 관련된 모든 상을 싹쓸이한 뒤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는 대학 커리어를 마무리하고 원앤던을 통한 NBA 도전을 선언합니다. 그의 참가 소식에 2021년 드래프트는 자연스럽게 커닝햄 드래프트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전체 1번 픽을 갖고 있던 디트로이트 피스톤스가 모두의 예상대로 지명권을 행사하며 그렇게 케이드 커닝햄은 모터시티로 향하게 됩니다. 미래의 슈퍼스타를 예약한 듯 탄탄대로처럼 보였던 커닝햄이었지만 트레이닝 캠프에서 당한 발목 부상은 커리어 시작부터 발목 잡게 만드는 요인이었고, 그는 프로 무대의 터프한 수비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다행히 시간이 흐를수록 커닝햄은 왜 자신이 압도적 1순위였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 수 있을 정도의 발전된 경기력을 선보였고, 특히 2022년 3월 한 달간은 22.6득점, 5.9리바운드, 7어시스트를 기록하며 다가올 차기 시즌을 기대토록 만들었습니다. 제이든 아이비, 젤런 드런 등 수준급 재능들의 합류를 발판 삼아 의욕적으로 시작했던 소포모어 시즌이었지만, 불행하게도 커닝햄에게 정강이 골절로 인한 수술이라는 비극이 찾아왔고, 단 12경기 만에 두 번째 시즌을 마감한 그에게 하지만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디트로이트 피스톤스가 역대 NBA 단일 시즌 최다 연패인 28연패를 기록한 것. 큰 부상과 수술을 딛고 돌아와 평균 22.2득점, 4.3리바운드, 7.5 어시스트라는 훌륭한 성적을 남겼음에도 이 같은 치욕적인 성적과 팀의 붕괴에 에이스로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커닝햄은 역대 최악의 팀을 상징하는 선수로 전락하고 말았고, 좌절감에 빠진 그는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필사적으로 다음 시즌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24-25 시즌 커닝햄과 디트로이트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대반전을 만들어냅니다. 전매 특허인 미드레인지 슛을 통한 득점뿐만 아니라 가드로서 큰 신장을 활용한 패싱 게임, 그리고 훌륭한 경기 운영 능력을 선보인 커닝햄은 또한 팀을 대표하는 간판 스타답게 클러치 순간에는 본인이 직접 결정짓는 해결사 본능까지 보여주며 내리막길만 걷던 디트로이트의 성적을 반등시키기 시작합니다. MIP에 거론될 정도의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며 상대팀 에이스와의 맞대결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는, 드래프트 당시 자신을 향한 평가처럼 완성형 가드다운 퍼포먼스를 펼친 그는 시즌 평균 25.7득점, 9.1어시스트, 5.3 리바운드의 기록으로 생애 첫 올 NBA 서드팀과 올스타에 선정되었고, 이처럼 마침내 포텐셜을 제대로 터뜨린 에이스의 활약 덕분에 직전 시즌 14승에 그쳤던 디트로이트는 무려 30승이나 더 추가하며 플레이오프 직행 티켓을 획득, 16년 동안 이어져온 암흑기를 청산합니다.
뉴욕 닉스와의 생애 첫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시리즈 2차전 33득점 동반 트리플 더블 활약으로 팀의 플레이오프 15연패 사슬마저 끊어낸 커닝햄의 캐리 능력은 25-26 시즌을 맞아 더 높아지며 절정을 향하고 있는데요. 20득점 후반대의 생산력과 평균 10개에 가까운 어시스트를 뿌려대며 구단 역대 최다 연승 타이 기록이자 프랜차이즈 역사에서 우승 보증 수표로 불리는 13연승을 이끄는 등 커닝햄은 이번 시즌을 통해 완전히 물이 오른 젤런 듀런, 어사르 탐슨과 함께 우리 시대의 컷함주를 결성해 디트로이트의 동부 독주 체제를 이끌고 있습니다. 역대 최악의 팀에서 리그 최고의 팀 가운데 하나가 될 때까지 단 2년 만에 디트로이트가 반전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었던 데에는 언제나 나쁜 놈들로 가득했던 도시에 나타난 세상 착한 놈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그는 바로 황금 드래프트로 불리는 2021년 드래프트 출신 가운데서도 단연 최고의 선수 케이드 커닝햄입니다.